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정연삼입니다. 지금부터 총이치 기공학 3주차 학습 정리 총이치 전 제작 단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은 크게 납이치 제작 단계와 소재이치 제작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료실에서의 과정과 기공실에서의 과정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총이치 제작 시 환자는 평균 5번 정도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좀 전에 보았던 두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납이치 단계는 웩스로 만든 의치상을 환자 구강 내에서 체크를 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수지이치 단계로 넘어가 레진을 이용하여 흔히 틀니라 불리는 의치가 완성됩니다. 이제부터 각 단계별 상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취학 환자가 치과에 내원을 하면 구강 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한 후 기성 트레이를 이용하여 예비 인상을 체득합니다. 인상 트레이는 잔존 치조제의 변연부보다 5~6mm 정도 큰 것을 선택하여 2~3m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비 인상을 체득한 후 기공실로 보내져서 예비 인상을 통해 진단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진단 모형을 제작하는 목적은 치료실에서 진단, 치료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공실에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진단 모형은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해부학적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단 모형이 제작되면 모델을 이용하여 개인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개인 트레이의 재료로는 트레이 레진, 셀락 베이스 플레이트, 모델링 컴파운드 등이 있습니다. 이때 보더 몰딩 시 변연 형성 재료를 위한 공간을 위해 트레이에 변연을 한 개 조직보다 약 2mm 정도 짧게 되도록 조정합니다. 이후 제작된 개인 트레이는 치료실로 보내지는데 개인 트레이를 구강 내에 시험 적합하여 잘 맞는지 점검하고 모델링 컴파운드를 알코올 불꽃 토치 불꽃을 연하여 트레이 변연부에 부분적으로 첨가하면서 온탕 속에 통과시킨 다음 구강 내에 위치시키고 구강 근육의 기능 운동을 하면서 변연 형성을 해줍니다. 보더 몰딩이 끝난 트레이로 기능 인상을 체득을 합니다. 기능 인상은 구강 내의 점막의 상태를 모형에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인상 정밀도가 우수하고 흐름성이 좋은 인상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능 인상을 체득한 후 다시 기공실로 보내져 기능 인상을 가지고 주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주 모형은 체중 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모형을 말하는데 무취학인 주 모형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총이치의 기초가 되므로 조작에 있어 변형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박싱 메소드는 인상체의 외면에 인상 변형보다 약 3~4mm 낮은 위치에 유틸리티 웩스로 빌딩을 하고 이것을 박싱 웩스로 둘러싸서 상자형을 만들어 제작합니다. 박싱의 장점은 변연을 그대로 보존하기 쉽고 모형의 두께 조절과 기포의 제거가 쉽지만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 모형을 제작한 후 후형 폐쇄를 형성한 다음 교합상을 제작합니다. 교합상은 환자의 상황 위치적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기초상과 교합제로 구성됩니다. 기초상은 연구 위치상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구강 내와 작업 모형의 조직면에 정확히 적합되고 충분한 유지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구강 내 온도에 변형되지 않고 결합력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녀야 합니다. 기초상의 제작이 완료되면 상하압 안간관계 기록과 인공치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의 교합제를 제작하게 되는데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하여 위치의 심리성, 기능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서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태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교합제까지 완성되면 다시 치료실로 보내져서 구강 내에 시적하여 안간관계를 체득합니다. 안간관계 체득까지 완료된 모형을 기공실에서 교합기에 부착되어 인공치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인공치는 심미와 기능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특히 이 과정은 심미와 발음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원활한 관계를 고려하여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인공치 배열이 모두 끝나게 되면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이것이 인공치를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치 배열이 완성되었습니다. 인공치 배열이 모두 끝나게 되면 위치상 조각을 하게 됩니다. 위치상 조각은 나비치의 자연감을 부여하여 심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의 유지와 안정, 및 저작과 발음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아주 섬세한 조각은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시적 시 필요에 따라 인공치 배열 수정, 위치상 형태 수정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조각은 시적이 끝난 후 치아 배열 상태와 교합 점검이 완료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델은 다시 치료실로 보내져서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되어 심미성과 교합 상태 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기공실로 보내져 매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비치 제작 과정 단계였습니다. 매몰은 매몰용 플래스크를 이용하여 하게 되는데 플래스크는 후방부가 해부학적 형태를 고려하여 높아지는 하향형 플래스크와 평평한 상하형 플래스크가 있으며 정확한 메탈 투 메탈 컨택을 위하여 상암 하암 뚜껑에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플래스크를 확인한 후 먼저 함에 놓고 높이와 측면의 간격이 하암의 크기에 적당한지를 살펴봅니다. 만약 모형 기저부가 너무 크면 모형 삭제기로 모형의 측면을 삭제해야 하는데 함 내부의 측벽과 모형 측면상 사이에 공간이 적어도 3m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석고를 부어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후 상함을 하함 조립하여 상함의 하부와 상부와 인공치의 전치부 절단 현상을 확인하게 되는데 최소한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위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병석고 매몰자가 파절되고 인공치아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 확인이 끝나면 모형에 물을 먹이게 되는데 건조한 모형과 병석고 혼합물이 접촉하면 모형으로부터 탈수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 그리고 모형을 삭제하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5분에서 10분간 물속에 침투시킵니다. 그동안 모형의 표면과 함 내부에는 석고 매물제의 분리가 용이하여 모형의 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제를 도포하게 됩니다. 단, 분리제가 너무 두껍게 도포되어 함 내면에 층을 형성하게 되면 웩스워시 할 때 함께 흘러나가 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얇게 형성하여 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매몰 과정을 실시합니다. 매몰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 매몰에서는 상함의 상부와 인공치아 교환면 사이의 간격이 6mm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며 매몰하게 됩니다. 이후 언더컷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2차 매몰을 하기 전 분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2차 매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 치아와 치은 형성부에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빠짐없이 매몰을 해주어야 합니다. 2차 매몰을 어느 정도 한 후에 인공치 교환면에 묻은 보통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어 부치부의 교환면과 전치부의 절단면을 노출시키고 인공치아에서 함의 안쪽 엣지를 향해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석고의 면을 형성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 3차 매몰 시 경석고와 컨택되어 강도 부여와 위치 고정 등의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2차 매몰이 모두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경석고를 이용하여 3차 매몰을 하게 되고 3차 매몰이 끝나면 플래스크의 뚜껑을 덮게 됩니다. 이때 과잉된 석고가 포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 말끔히 제거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매몰이 모두 종료되며 클램프에 플래스크를 고정시켜 주는데 그 이유는 석고의 경화 시 크기 변형 등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매몰된 모형이 모두 경화되면 함을 열탕 속에 몇 분 동안 담가두어 웩스가 연화되도록 한 다음 함의 상함과 하함을 분리하여 기초상을 제거하고 잔류 팔라핀 웩스를 완전하게 끓는 물로 세정하여 줍니다. 그 다음 레진을 전입할 수 있는 음영체를 만들어 준 다음 레진과의 분리 용이를 위하여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보일 아웃 웩스 후 냉각을 하는 것입니다.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그 후에는 레진을 혼합시켜서 레진을 전입하게 되는데 이때 레진을 혼합한 뒤에 리퀴드가 날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줘야 하며 레진은 도그 스테이지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레진의 전입 방법으로는 언더패킹과 오버패킹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버패킹의 경우에는 함의 음영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레진을 채워놓고 매번 클램프를 이용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레진의 여분을 제거하여 더 이상의 과잉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약 3회에 걸쳐서 점점 더 강한 압력으로 가압하며 레진을 전입시키고 과잉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클램프에서 분리하여 큐링 단계에 들어갑니다. 클램프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큐링 후 디플래스킹을 합니다. 디플래스킹 후 매몰재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줍니다. 큐링까지 모두 완료되면 의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교합의 부조화를 찾아서 제거하기 위해 의치를 교합기에 재부착합니다. 리마운트된 상하 의치의 교합면 간에 교합지를 끼우고 교합기를 닿으면 조기 접촉부는 착색하고 교합 접촉이 없는 곳은 착색되지 않습니다. 선택 삭제는 먼저 중심 위 관계의 교합 조정을 시행하고 나머지 작업측의 교합 조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선택 삭제까지 완료가 되면 연마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마는 최종적인 형태로 다듬어주고 표면에 강택을 내줍니다. 연마는 거친 재료로 시작하여 고운 재료로 끝내야 하며 후미진 부위를 먼저 연마하고 노출된 넓은 부위를 다음에 연마하여야 의치의 마모를 줄이며 연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에 혼합한 거친 펄미스를 흡수시킨 각종 휠에 묻혀서 러버 포인트의 흠집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고운 펄미스를 묻혀서 거친 펄미스의 흠집을 제거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휠에 고광택제를 묻혀 하이 팔리싱을 합니다. 연마가 완료되면 총이치의 모든 제작 과정이 완료되는데요. 완성된 최종 의치는 물에 담가서 치과로 보내지게 되어 환자에게 최종 장착을 합니다. 이것이 최종 완성된 수지 의치상입니다. 물에 적셔 치과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의치를 한 잔의 구강에 치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총이치 전 제작 과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